안녕하세요. 현지여자회사 수성지연구소입니다. 오늘은 3월 15일 기준으로 파킹 통장 금리 순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1금융권의 금리 1위와 저축은행의 금리 1위를 한번 알아보려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정리했을 때가 2월 27일이었던 것 같아요. 벌써 보름이나 지났는데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금리를 내린 은행들만 있었어요. 금리를 올린 은행은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SVB의 파산 때문에 또 그 여파가 있나 없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은행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며칠 전에 영상 촬영했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예금자 보호를 이제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돈을 쪼개가지고 은행에 많이 돈이 예치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조차도 뭔가 긍정적인 뉴스를 많이 보고 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보는 그런 편이에요.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포지션을 뭐 다르게 정리를 했겠죠. 근데 그렇진 않고 있으니까 저조차도 긍정적인 뉴스만을 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 다 그런 평향이 있잖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뭐 SVB 파산에 대해서 정리한 그런 영상을 보시더라도 안 좋은 뷰는 뭐가 있나 이런 것도 좀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걸 좀 찾아보거든요.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뭐 이런 걸 좀 찾아보는데, 일단은 제가 포지션을 바꿀 만큼 그런 상황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그거는 저만의 뷰일 수 있다는 거, 뭐 그런 부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15일 파킹 통장 금리 순위는 으백만 통장 2가 1위예요. 일단 2월 27일의 순위를 좀 볼게요. 1위부터 5위까지 보면은 으백만 통장이 저번 정리할 때 1위였죠. 근데 이번에도 여전히 1위예요. 4%로 1위고 4%로 금리 변동도 없습니다. 그리고 2위는 웰컴 직장인 사랑 보통 예금이고 2위도 똑같고요. 3위도 OK 의통장 세컨드 통장으로 똑같아요. 근데 순위는 똑같은데 이율은 조금씩 떨어졌죠. 0.3%씩 떨어져서 1위가 4%, 2위가 3.5%, 3위가 3.5%입니다. 4위는 더 드리고 입출금 통장이었는데 대신저축은행은 금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0.4% 떨어져서 10위에 내려가 있고, 지금 4위는 하이하나 보통 예금입니다. 3.4%의 이율을 주는데 이것도 0.2%가 떨어졌죠. 그리고 저번 주 5위는 하이하나 보통 예금이었는데 이번 주는 JT 친해 저축은행의 비대면 플러스 입출금 통장입니다. 3.3%. 그래서 1위부터 5위까지 보면은 1위 으백만 통장 2 4%, 웰컴 직장인 사람 보통 예금 3.5%, OK 의통장 세컨드 통장 3.5%, 하이하나 보통 예금 3.4%, 비대면 플러스 입출금 통장 3.3%입니다. 이렇게 해서 1위부터 5위까지 있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6위가 이런 파킹 통장이라고 예가람 저축은행의 파킹 통장을 처음으로 제가 넣어놨어요. 저도 이 은행에 뭐 예금은 있지 않지만 이율로 보면은 3.3%로 6위를 차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 제가 정리한 이 파킹 통장은 뭔가 특수한 상황이 아닌, 그냥 어떻게 보면 상시적인 우대 이율을 주기는 하지만 그런 상시적인 상품이에요. 상시적인 상품인데 번외로 뭔가 이벤트성인 파킹 통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일은행 이지 통장이라는 파킹 통장이 있죠. 제일 이지 통장은 2.6%의 기본금리를 줍니다. 그렇게 높지 않죠.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300만원 이하분은 2.6%, 300만원 초과분은 2.6%. 왜 이거를 통합으로 안 써놓고 이렇게 써놓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2.6%의 기본금리를 주는 그런 파킹 통장이지만 보너스 금리라는 게 존재합니다. 보너스 금리를 줘서 일별 잔액 전 구간에 1.5%의 세전 이율을 추가해주는 그런 보너스 금리고, 계좌 신규 시 6개월간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첫 거래하는 고객한테 6개월간 이렇게 높은 이율을 주겠다. 그래서 기본금리랑 합치면 4.1%의 이율을 주죠. 파킹 통장 중에 제일 높은 이율을 준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제일 높은 게 4%니까 제일 높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벤트성인 그런 파킹 통장 중에 IBK 도토리 통장이라고 있어요. IBK 기업은행에서 나온 파킹 통장인데 이거는 연 5%를 주는 파킹 통장이라고 봐요. 근데 잔액이 20만원 이하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죠. 하지만 20만원 이하를 이제 통장에 넣고 뭔가 생활비로 쓰시는 분이라면은 연 5%의 파킹 통장이 있다. 이걸 이용하시면 뭐 괜찮겠죠? 다른 거 이용하는 것보다. 물론 으백만 통장 2도 5%의 이율을 주죠. 우대금리까지 더하면 100만원 이하가 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내가 120만원 정도 있다. 한 달에 통장 쪼개기 같은 걸로 해가지고 120만원을 어떤 통장에 넣어놓고 그렇게 사용하는 생활비 통장이 있다 하면은 120만원까지는 현재까지 5%는 받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죠. 으백만 통장과 IBK 도토리 통장을 만든다면.
그래서 뭐 이런 선택지는 다양하니까 뭐 이런 거는 본인이 잘 판단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볼 거는 이제 금리 같은 게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조금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1금융권이나 저축은행이나 뭐 파킹통장이나 하나하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1금융권이나 뭐 저축은행 예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고 해서 또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어플이나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뭐 이런 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것도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요새 좀 새로운 전략을 짜느냐고 좀 정신이 없는데, 뭔가 은행하고 주식하고 채권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합쳐서 정말 안전하게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뭐 이런 거를 계속 연구하고 있거든요.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 퀀트 투자나 이런 것들도 요새 정보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그런 정보들의 특징은 항상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좀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략은 없나 해서 좀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이런 금리 추이도 계속 제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약간만 솔팅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요것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은 아예 선택 장애가 오니까 딱 1위인 그런 은행들만 얘기하면, 파킹 통장에서 금리 1위는 SC제일은행의 제일이지통장이라고 생각해요. 4.1%이고 기본금리 2.6%에 신규 1.5%를 주는 그런 거죠. 아까 5% 얘기했는데 그거는 금액이 좀 적으니까 이렇게 뽑았고, 1금융권 예금 같은 경우에는 SC제일은행의 이 그린 세이브 예금입니다. 3.9%의 이율을 적용해주고, 이건 지금 1년 기준이에요. 물론 파킹 통장은 변동금리이긴 하지만 이건 다 1년 기준입니다. 3.9%의 이율을 주고 매월 이자 지급식으로 3.8%의 이율을 주는 그런 은행이에요. 1금융권인데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매월 이자 지급식 통장 같은 경우에는 3.8%의 이율을 받을 수 있다. 거의 지금 채권하고 맞먹는, 지금 채권의 수익률하고 비슷한 뭐 그런 수익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축은행 예금은 인천저축은행입니다. 인천저축은행의 이보다 정기예금이라는 상품이 가장 높고 4.17%의 이율을 적용해 줍니다. 그리고 매월 이자 지급식은 4.1%의 이율을 주는 그런 통장이에요. 지금 만약에 뭐 저축은행 예금이나 1금융권 예금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거랑 금리가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이율의 기준은 3월 15일 12시 15분 기준인데, 지금 저축은행의 금리 순위를 말해주는 그런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을 해도 제일 높은 건 4.5%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어플에 들어가서 실제로 가입이 가능한 거를 확인을 해보면은 4.17%가 가장 높은 예금으로 확인이 돼요. 이게 막 수시로 계속 변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가입할 마음이 있다 생각하면은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플로 들어가 가지고 진짜 가입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말고도 상호금융 금리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지금 이게 1위 얘기하는 게 조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다 대구 지역입니다. 대구 지역인데 이제 대구 지역이 이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대구 새마을금고에서 대성 충당금을 더 이상 뭐 충당하지 않겠다, 뭐 중앙에서 이제 지시한 거를 따르지 않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되게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런 금리를 이렇게 정리하는 것 자체가 가입을 하라고 이렇게 추천을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걸 보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가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높아서 굳이 은행권에 돈을 넣는데 불안해하면서 돈을 넣는 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다른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수익을 높이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얻기 위한 대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예금자 보호가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은행만큼 안전한 곳이 없는데, 이거 말고는 돈을 어떻게 더 안전하게 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없다고 보는데, 근데 그런 은행을 이용하면서도 불안해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생길까봐 굳이 여기다가 상호금융은 넣지 않았습니다. 상호금융은 넣지 않았고, 물론 저도 상호금융에 있지만 뭐 대구 지역은 없어요. 대구 지역은 없고, 물론 이게 망하면은 뭐 중앙회에서 예금보호 해주겠죠. 예금보호 안 해주면은 사실 상호금융 자체가 다 돈을 다 빼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대구 지역이 문제가 생겼다, 근데 상호금융에서 뭐 만약에 예금보호를 안 해준다 하면은 아마 상호금융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없어지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바보가 아니거든요. 굳이 예금보호를 안 해주는데 사람들이 거기 남아있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상호금융에 있는 돈들이 전부 다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또 강제할 수 있겠죠.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강제해가지고 그것들을 보상을 해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냥 제 생각인데. 예, 아마 이렇게 될 텐데, 이런 은행에 돈을 넣으면서 마음이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다 빼서 1금융권을 가는 게 좀 제일 낫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체질적으로 투자나 이런 거랑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안 맞는 분들이 있는데 억지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예. 이런 것도 막 너무 불안해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이런 사람들은 사실 체질적으로 안 맞는 분이겠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파킹통장 금리 순위와 1금융권 예금 금리 순위와 저축은행 예금 금리 순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